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25번째 시간이에요. 뭐, 앞에 있는 거는 항상 하던 얘기인데, 요거 말을 빼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좋은 훈련, 스스로를 훈련시킬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제가 3F라고 했었죠. 포커스, 그 다음에 immediate feedback, 그 다음에 fix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focused action, 무엇을 향상시키는 훈련인가 할 때 이제, 뭐 어렵지 않죠. 내가 뭘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어, 단어예요. 그래서 comfortable zone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맨날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달리기 선수예요. 100m를 1km, 마라톤이라고 합시다. 뭐 한 3시간에 들어오는 거는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comfortable zone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매번 3시간 만에 들어오는 거는. 그런데 여러분이 최고 기록이 2시간 15분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2시간 15분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훈련을 하면 좀 무리일 수 있겠지만 2시간 한 17분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컴포터블 존에서 약간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컴포터블 한 데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다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뭐 할 때는 갑자기 오늘은 잠을 8시간 자던 사람이 내일부터 4시간 자겠다고 하면은 이제 무리가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서히 줄이는 게 좋은 거면은 그런 수면을 줄이는 훈련에서 컴포터블 존에서 조금씩 언컴포터블 존으로 조금씩 나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관련돼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사실 지지난 시간 강의이기도 한데 이 보디 플랫 또는 뭐 보데 플랫이라고도 하지만 보디 플랫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제가 로그 스케일 얘기만 했는데 여러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꼭 기억을 해줄 게 있어요. 이제 뭐지? 잠시만요. 펜이. 네. 이쪽이 이제 로가리드믹 스케일이고 이쪽이 로가리드믹 스케일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그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 로그 10 베이스 뭐 어떤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녀석이 레이셔널 펑션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물론 주의할 것은 모든 모든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J 오메가의 레이셔널 펑션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이 이 과목을 오래 듣다 보면 마치 모든 시스템 펑션은 뭐 SE 레이셔널 펑션이다. 모든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J 오메가의 레이셔널 펑션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RLC, 그 다음에 뭐 컨스턴트 멀티플라이어, 애더 이런 걸로 구성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구성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이게 로그가 아주 흥미로운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y는 x의 n승 이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얘를 양쪽에 로그를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로그 축에서 얘를 새로운 어떤 x 틸더라고 하고 얘를 y 틸더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로그 스케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기울기가 n인 직선이 되죠. 지금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양수승이니까 그런데 n이 음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스케일에서 스트레이트 라인이 어쨌든 음의 기울기를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실험을 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도 로그 스케일에서 여러분 실험값을 찍어서 그 점들이 어때요? 선형 회귀를 해서 봤더니 직선에 가까워요. 누가 봐도. 그러면 무언가가 그 피직스를 거버닝하는 무엇인가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폴리노미알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디 플러스는 뭐냐? 어심토틱 어널리시스를 하기 좋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로우 프리퀀시에서의 어심토트, 무슨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어심토트, 그래서 여기 뭐 코너 프리퀀시 이런 걸 정의했었죠. 기억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요것도 스트레이트 라인이고 얘도 스트레이트 라인이죠. 그런데 쟤는 H of J 오메가는 뭐였어요? 1 over J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은 폴리노미알은 아니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오메가가 작을 때는 제로스 오더 폴리노미알인 스트레이트 라인이고 오메가가 클 때는 퍼스트 오더 폴리노미알처럼 작동하잖아요. 분모에서. 그래서 이제 보디 플러스는 어심토틱 어널리시스에 유용하다. 왜? 로그로 해놓으면 그게 금방 잘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은 이제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 패스 시스템은
definition은 어때요? definition은 말 그대로 모든 프리퀀시에서 게인이 constant이고, 그러니까 magnitude는 constant이고, magnitude response는 phase response만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은 무수히 많은데, 용도는 뭐냐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있고, definition이 있고, use case, 용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례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밴드패스 필터를 만들었어요. 통신에 사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밴드패스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통신 시간에 배우겠지만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가 없어지도록 사실 굉장히 잘 디자인을 해서 보냈는데 채널이 뭐 프리퀀시 셀렉티브 해가지고 엉망이 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그니튜드를 어쨌든 렉티파이를 했어요. 이런 것을 이퀄라이즈라고 하죠.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제이션을 잘 했는데 보니까 페이즈가 안 맞아서 또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가 생겨요. 그럴 때 페이즈 리스판스를 교정하는데 쓸 수 있다. 그런 데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많은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잘못하는 것, 그다음에 교수들도 저를 포함해서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뭐 하면서 데피니션을 강조를 안 하고 이것이 어디 쓰이는지만 강조하는데 그거는 벌써 아주 오래전의 지식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똑같은 수학적인 툴인데 제가 여러분 공구함을 주면서 여러분 처음 보는 공구예요. 이거는 어디 쓰는 거야? 라고만 할 때와 이것은 어디에도 쓰는 거야? 라고 할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공구함을 받은 젊은 학생이 나중에 공구함을 열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실험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나중에 DSP 시간에 다음 학기에 배웠어요. 그러면 아 이것은 이런 일을 하는데 쓰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여기에 쓰는 것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심지어 교수님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설명하다 보면 아 이건 여기 쓰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도 항상 여러분을 해석할 때 거기에도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할 거예요. 그 말을 꼭 하고 싶었고 자 이제 관심 있는 게 파이널 이그잼인데 뭐 강의실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요 102호 강의실에 제 실험 과목이 돼 있는데 실험 과목은 이 시간에 당연히 안 보니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21일 목요일 7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시험을 볼 거예요. 말했지만 시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이러다 보면 늦기 말에 많은 여러 가지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점심 때부터 웬만하면 물을 먹지 마세요. 예, 중간에 화장실은 안 가시는 게 좋겠어요.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발런터리 프로젝트인데 말을 했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전혀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 안 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교수님들은 뭐 이런 거 프로젝트 발런터리라고 해놓고는 누가 그래서 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다른 애들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제가 나름대로 성적을 다 끄는 다음에 프로젝트 낸 학생들 걸 딱 열어가지고 얘는 예를 들어서 A0네? 근데 발런터리 프로젝트 잘했어. 그럼 A+로 올려주고 그걸 딱 봤더니 제가 봤더니 이 학생이 A0인데 뭐 A0 중에서 뭐 3명인데 A0가 3명인데 예를 들어서 3등이에요. A0 중에. 그러면 요 앞에 1, 2등 A0도 A 플러스로 올라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하시면은 결석에 의한 F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제가 올려드려요. 잘했을 때. 너무 성의 없으면 곤란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 보고 나서 꼭 찾아와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며칠 되지도 않는 시간에 저한테 얘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는 항상 기말 시험 보기 전에 저랑 토픽에 대한 디스커션이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보면 말도 안 되는 토픽으로 이 과목과 전혀 관계없는 뭐 반도체 소자 이래놓고는 뭐 시노미 시스템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저랑 디스커션을 해야 되고요. before final exam. 그 다음에 토픽은 이 과목과 관련된 것들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파일과 원본과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이 뭐 카메라로 찍든 아니면 녹음만 하든 어디 OBS 같은 거 쓰면 되잖아요. 안 되면 줌으로 녹화하세요. 저처럼. 그렇게 해서 20분 이상 15분 하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럼 20분 이상 그럼 보통 20분 1초 이렇게 하니까 녹화를 해서 MP4로 저한테 대용량 파일 이렇게 해서 보내면 제가 틀어보고 잘했군 해가지고 이제 증명으로 남기고 점수를 올려줍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거 유혹을 많이 받더라고요. 설계 과제하면서 그 내용으로 하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학생들이 있던데 절대 안 되고 이미 쓴 거 아니니까 이번 학기에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문제 되지 않도록 전부 다 토픽을 저랑 잘 디스커션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서플리멘터리 클래스 미팅은 언제든 있을 수 있고 홈워크 13이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오버뷰는 이제 우리 여기 하고 있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 지난 시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웠고 오늘 인버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관련된 걸 볼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이제 G 트랜스폼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이미 자동 제어에서 배운 학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과 완전히 패럴렐한 디스크리트 타임 버전이 Z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Z 트랜스폼 마찬가지로 바이레터럴, 그다음에 인버스 Z 트랜스폼, 그다음에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 하고 나면 순식간에 우리가 RLC 서킷과 뭐 애더, 멀티플라이어는 컨스탄트 멀티플라이어예요. 이런 걸로 돼 있는 그런 걸로 어떤 그 CT-LTI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 배우고 또 여기서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딜레이 컴포넌트, 컨스탄트 멀티플라이어, 그 다음에 애더 이런 것들로 딜레이 컴포넌트는 시프트 레지스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 만드는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다 배우게 돼요. 물론 이것만 급하게 하고 나서 그냥 갑자기 디자인하라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후속 그 관련된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LTI 시스템으로 제어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자동 제어나 디지털 제어, 현대 제어 수업을 들으면 계속 줄줄이 나와요. 여러분 이 과목에서 했던 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배운 게 기초가 돼서 점점 확장이 될 거고 디지털 통신이라든가 디지털 신호 처리 이런 거 하면 그 다음에 VLSI 서킷 디자인, 디지털 서킷 디자인 이런 거 하면 Z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이 배우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확장을 하면 되겠어요. 샘플링,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도 웬만하면 토픽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 강의 신청이 될 텐데 관련된 과목들은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제 통신및 네트워크 실험이 있는데 지난 학기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8명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수용을 다 못했는데 이번 학기에 그러니까 이번 새로운 학기에 하시면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2학기 때 보니까 많이 몰리도록 시스템이 좀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융합부전공 뭐 홍보 계속 하고 있고 융합부전공 신청 기간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이제 리뷰를 합시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특히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데피니션은 어떻게 되죠? 데피니션은 여기서 이미 우리가 봤어요. 이게 뭐였죠? 왼쪽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Continuous Time LTI System with Impulse Response H of T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Linear System Theory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아이겐 스트럭처 어쩌고 하는 거는 LTI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에서 우리가 잘 이용하면 매우 유용해요. 그러니까 Linear Time Varying System, Linear Periodically Time Varying System 이런 데서도 다 여러분이 이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뭔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LTI로 한정하고 나서 보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E to the ST처럼 생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죠. 그 다음에 T는 모든 R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익스텐드하는 이상한 시그널을 인풋으로 가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아웃풋이 인풋에 비례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론 이게 컨볼루션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컨볼루션이 발산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요 H of S가 존재하는 즉 이 적분이 H of TA to the negative ST 앞에는 positive ST였다면 거기에 보호를 바꿔서 negative ST를 곱해서 entire real line에서 적분했을 때 수렴하면 그렇죠. 특별한 S예요. 여기서 이건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이건 컨스탄트예요. 네, S를 넣어서 하면은 출력이 어떻게 돼요? 입력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LTI 시스템에 대해서 컨볼루션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그럴듯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맞아요. function of t를 어떤 function of s로 바꾸는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학기 초에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이 LTI 컨볼루션 프로퍼티 배우자마자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럼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변압기 트랜스포머인 것처럼 저는 처음에 영화 트랜스포머가 나왔을 때 웬 변압기 이렇게 했는데 뭐 변신 로봇이 나오더라고요. 인풋은 타임 펑션이에요. 맞아요? 인풋은 타임 펑션이고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인풋은 타임 펑션이고 아웃풋은 function of complex valued function of 어떤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x, 요 x죠. x는 r into c, 물론 r into r일 수도 있어요. 근데 r into c 인 펑션이고 아웃풋 캐피탈 x는 여기도 있지만
어떤 ROC into C인데 이 ROC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플레인의 서브셋이에요. 자, 그러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매핑 룰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set of admissible inputs가 있을 거고 아웃풋으로 set of possible output이 있을 텐데 제한을 안 두고 있어요. 그냥 타임 펑션이면 다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좀 신기한 녀석은 뭐냐면 얘는 여기서 집어넣어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ROC가 공집합이에요. 이제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존에 있는 펑션과 다르죠. 아시겠어요? 보통은 뭐냐면 매핑 룰 딱 주면은 어드미서블 인풋 셋을 정의를 해요. 굉장히 엄밀하게. 맞습니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요? 인풋이 absolutely integrable function이다. 이렇게 제한을 하잖아요. 근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주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일게. 내가 다 받아줄게 해놓고는 안에서 어떻게 해요? 클럽에 입장을 시켜놓고는 중간에서 사이드문으로 빼버리는 거죠. 넌 못 들어가 더 이상 이렇게. 그래서 ROC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시그널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ROC 자체가 공집합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그냥 이 아웃풋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제가 함수 f of x는 x야 그래 놓고는 근데 정의역은 공집합이야. 그러면 x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 시스템 펑션 아이디어,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그다음에 관련된 것이 시스템 펑션이라는 이 캐피탈 H로부터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아이디어는 이미 나왔어요. 어떤 타임 펑션을 트랜스폼을 해서 function of complex number, complex valued function of complex number로 바꾸는 트랜스폼. 그리고 얘는 요 s 값은 뭐냐면 요 s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인티그랄이 존재하면 소위 말해서 이 펑션 x of s의 도메인으로서 도메인의 원소로서 집어넣고 안 그러면 이제 자꾸 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좋으냐? 지난 시간과는 약간 거꾸로 얘기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봤을 때 참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잖아요? 푸리에 트랜스폼도 똑같이 아이겐 펑션 디어리를 써서 설명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필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매우 좋은데 우리가 일렉트리컬 시스템으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이라고 했고 컨트롤은 unstable 시스템을 스테이블라이즈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 말고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unstable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을 쓴다면 그 임펄스 리스폰스가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다시 돌아간 게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 펑션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 트랜스폼 우리가 이제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없을까? 하고 다시 보니까 이게 유용하더라는 거예요. 네. 언제 특히 유용하다고요? 언제? 네.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라면 옛날 기준으로 하면 RLC 서킷일 때. 물론 여기는 이제 OP앰프처럼 뺄셈을 한다든가 덧셈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냥 앰프처럼 컨스턴트 멀티플라이 하는 효과들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잠깐 소개했지만 지금은 디지털 컴퓨터의 시대지만 옛날에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게 있었고 그 아날로그 컴퓨터를 이해하기 위한 티어리가 이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구닥다리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지금도 매우 중요하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매핑 룰인데 인풋으로 time function from R into C 아웃풋은 a function of S from the ROC into C인데 이 ROC는 당연히 컴플렉스 집합의 셋의 부분 집합이고 그러면 이제 ROC라는 것은 무엇이냐 ROC는 요 출력의 도메인이죠. 그렇죠? 출력의 도메인.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얘는 펑셔널 펑션으로 매핑하는 거고 각각의 펑션은 항상 자기가 정의되는 정의역이 있죠. 그러니까 얘도 정의되는 정의역이 있는 거고 그 정의되는 정의역은 이 트랜스폼 하는 와중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꾸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 펑션의 알지브라이크한 폼이 요 펑션 x of s의 매핑 룰이 뭐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해서 정의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느냐 또는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펑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했고
RC. 예, 이것도 다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봤던 이그젬플은 여기도 오늘도 조금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이제 번호를 달아놓은 건데 지울게요. 네. 이그젬플 중에서 우리가 이 녀석을 봤었죠. 이 녀석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시그널 x 오브 t의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어때요? 예. 그 매핑 룰. 그러니까 이 알지브라이언 익스프레션을 줘놓고는 이 시그널이 뭐였을까 하면서 일종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ROC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ROC를 스페시파이 하지 않고 이런 매핑, 이 알지브라이언 익스프레션만 주고는 인버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느냐, 말이 안 되느냐, 따라서 ROC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사용해서 AB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폴을 각각 찾았고, ROC는 폴을 포함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ROC는 어때요? 스트립으로 나타나죠. J 오메가의 평행한 스트립들의 유니언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1번 리즌, 2번 리즌, 3번 리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1번 리즌과 3번 리즌의 합집 파업은 안 됩니까?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프로퍼티에 따르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를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하면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여기 보세요. 결국 사용하는 게 3분의 2의 e to the minus t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e to the minus t의 여기는 u of negative t, u of t 이렇게 되니까 그 두 텀이 각각 두 개씩이니까 네 가지 조건이 있고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 펑션이 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을 잠시만요. 네, 그렇죠. 요 녀석을 가지면서 3분의 2의 e to the negative t u of negative t 그 다음에 플러스 요죠. 플러스 3분의 5의 e to the 2t ut. 얘는 없죠. 그 네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을 x라고 놓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보면 어때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은 3분의 5에 s-2가 되는데 문제는 얘의 ROC를 각각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2의 오른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왼쪽 이렇게 되니까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냥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얘네들의 합인, 어쨌든 알지브라이크하게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면서 ROC는 공집합 이렇게 쓰면은 사실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스페시파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말이 되냐 이게 그냥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지 않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뭐 3개냐 4개냐를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 녀석은 ROC가 스페시파이 안 됐을 때 3개의 서로 다른 펑션으로 거꾸로 트랜스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프리뷰는 뭐 오늘 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그젬플 보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프로퍼티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필터를 디자인하는 것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기 전에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관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푸리에 트랜스폼과는 달리 있잖아요. 푸리에 트랜스폼과는 달리 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주로 요 녀석을 해석하는 데 많이 써요. 디자인하고. 그런데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 그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다 S는 J 오메가로 한 다음에 S는 J 오메가로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했냐면 H of J 오메가 그 다음에 여기 E to the J 오메가 T 같은 게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언뜻 보면 위의 스페셜 케이스가 아래고 아래는 많이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시그널을 E to the J 오메가 T로 분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분해되는 시그널들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봤었죠. 그런데 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보면 알겠지만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S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라고 할 때 S를 리얼 파트인 시그마가 0이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결국은 모든 T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널 자체가 언바운디드 시그널이 나오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그널 자체가 언바운디드인 것을 우리가 인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언바운디드 시그널이 아닌 것을 인가했는데 출력이 언바운디드처럼, 그러니까 우리 모형 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 하에서, 레인지 하에서 언바운디드로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죠. 네. 나는 조종사가 조종관에서 언바운디드 조종을 하지는 않잖아요. 요 안에서 이렇게 돌리지만 내가 잘못 돌린 비행기가 그냥 언바운드인데 문제는 뭐냐면 피지컬하게는 바운드가 있죠. 육지 바다라는. 그래서 비행기가 들이받는 거죠. 땅으로 무한히 꺼지진 않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로 분해되는 시그널,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얘가 스페셜 케이스긴 하지만 시그마가 넌제로이면서 이런 것들의 합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얘기는 했었죠. 예를 들면 x of t가 시그마 어떤 인덱스, 그다음에 ai, e to the sit로 나타나면 출력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y of t는 시그마 인덱스 i에 h of si, ai, e to the sit라고 말은 하겠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프로퍼티에 의해서. 하지만 별로 유용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 푸리의 트랜스폼처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것만 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체로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포커스가 이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특히 아까 말했지만 RLC 서킷처럼 디퍼렌시에이터, 인티그레이터, 애더, 컨스탄트 멀티플라이어 이런 걸로 해서 리니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디퍼렌셜 이퀘이션으로 인풋 아웃풋이 나타나는 LTI 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잘 넣고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진도는 워낙 빠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을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타임 펑션을 뭐 실제로 임펄스 리스판스 이겠지만 많은 경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서 시스템 펑션 구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거꾸로 가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죠. ROC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캐피탈 X 오브 S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S는 어때요? ROC에 속한다고 해서 ROC를 주는 거예요. 도메인을 주는 거예요. 이 펑션 캐피탈 X의 도메인을 스페시파이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오리지널 시그널 X는 뭘까? 그러니까 얘는 안 줬어요, 지금 X는. 그랬더니, 잠깐, 어떻게 하지?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푸르의 트랜스폼을 연결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있죠. 하나는 푸르의 트랜스폼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스페셜 케이스다. J 오메가를 따라서. 또 하나는 어떤 거였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어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에서 찾아낸다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시그마와 오메가의 조합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알면은 리전 오브 컨버전스 알아내면 어쨌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랑 관련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나요? 네. 네. 그래서 x of t에 e to the 네거티브 시그마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요 녀석 s 자리에 넣으면 이렇게 되죠. 요게 한 가지죠. 맞습니까? 다른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러면 x of t times e to the 네거티브 시그마 t의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거나 그 신티시스 이퀘이션을 써보는 거예요. 요 녀석을 써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ynthesis equation of 이 녀석을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요. 이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녀석은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요 캐피탈 x of 시그마 j 오메가를 넣고 e to the j 오메가 t d 오메가 하면은 얘가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요 아이디어로부터는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봐요. 그런 다음에
e to the 네거티브 시그마 t를 양변에 곱해서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x of t는 1 over 2 파이의 인티그랄 캐피탈 x of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의 e to the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t d 안타깝게도 여기가 오메가죠. 이게 d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죠. 네. 여기는 여전히 뭐예요? 오메가라는 리얼 넘버에 대한 인티그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를 다시 s로 바꿔요. 그러면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트릭이 뭐냐면 시그마를 픽스하면 여기서 양쪽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ds고 이쪽은 시그마를 픽스하면 jd 오메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d 오메가를 어때요? 이렇게 jd 오메가로 하면 j를 넘기면 j분의 ds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한 트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요 구간을 x of t는 해서 1 over 2 파이에 요 j가 분모로 왔어요. 이해가 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오메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여기서 한번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를 픽스했으니까 시그마 마이너스 j 인피니티 그 다음에 시그마 플러스 j 인피니티라는 좀 이상한 방식으로 써놨어요. 이게 사실 approximation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학 수학에서 보면 컴플렉스 애널리티컬 펑션 그 인티그레이션 하는 그 티어리가 있죠. 거기에 따르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컨투어 인티그랄처럼 되죠.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러프하게 일단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넘어가는 게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의 그 옛날 지식 또는 안 배운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인버스 트랜스폼, 인버스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유도할 때는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푸리에 트랜스폼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다. 어떤 푸리에 트랜스폼? x of t 푸리에 트랜스폼이 아니라 x of t times e to the 네거티브 시그마 t의 인버스 트랜스폼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evaluated at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이거 안 쓴다고 돼 있어요. 왜 안 쓰죠? 언제는 인버스 트랜스폼이 중요하다면서요. 우리는 시스템 디자인할 때 결국은 인버스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중요하다고 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주로 시그널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제가 좀 전에 막 거품을 울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게 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는 이 시스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시스템 디자인 중에서도 어떤 시스템? LCCDE로 나타나는 시스템, 입력 아웃풋. 그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컨투어 인티그랄을 해서 인버스 트랜스폼 하는 게 아니라 그 레이셔널 펑션으로 나타나는 매핑 룰 있잖아요. 걔와 ROC를 가지고 우리는 인스펙션 딱 보고는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나 해서 거꾸로 뒤집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쓰지는 않아요. 이 과목에서는. 하지만 여러분이 뒤에 보면 제너럴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프로퍼티를 유도할 때는 마치 이것이 신티시스 이퀘이션처럼 돼 있잖아요. 이퀘이션처럼.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부터 x를 얻잖아요. 그래서 요식 자체는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러분. 근데 다만 유도 과정은 푸리에 트랜스폼의 신티시스 이퀘이션을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 식으로부터 쉽게 뭐 미분기의 시스템 펑션이 s로 나타나고 따라서 유닛 WS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이고 이게 미분위는 뭐 s제곱이고 등등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인버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99%의 경우에는 rational function of s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뒤집는 것만 관심이 있고 단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rational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true false 정말 좋아할 때는 true false 문제로 항상 냈던 거예요. 어떤 타임 펑션이 있어요. 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s의 펑션으로 봤을 때의 매핑 룰은 레셔널 펑션이다. true false. 그러면 한 80% 학생이 yes라고 해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알겠어요? 일반적인 시그널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레셔널 펑션 오브 s가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집합의 시그널들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다루다 보니까 학생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과목에서는 그게 거의 중요한데 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요런 꼴 e to the s 캐피탈 T인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또는 뭐 s 네거티브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인풋이 x고 출력이 아웃풋이 예를 들면 아웃풋이 인풋의 딜레이드 버전 딜레이 바이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죠? h of t가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캐피탈 t가 되죠.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을 안 다룬다면서요.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제가 했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출력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의 출력에서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을 안 쓴다고 했지 입력에서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델타 오브 t 넣어도 돼요. 알겠어요?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캐피탈 t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넣어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됩니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e to the 네거티브 st의 x of t. 그래서 엄밀하게는 st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네거티브 쓰고 싶은데 네거티브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로 앞으로 다룰 거는 rational times e to the 네거티브 s 캐피탈 t. 여기서 캐피탈 t는 상수 캐피탈 t예요. 이런 꼴. 왜냐하면 주의할 건 뭐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여러분 때 아니 잠깐 e to the 네거티브 st는 이거 s의 폴리노미얼 아닙니까? 왜?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에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e to the 뭐 예를 들면 네거티브 st라고 그러면 집어넣으면 s의 폴리노미얼이네 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왜?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은 파이나이트 오더일 때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s의 폴리노미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곱해져 있으면 그거는 s의 레이셔널 펑션이라고 하질 않아요. 알겠죠? 인피니티 계가 있으면 아니라는 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은 얘가 있기 때문에 발레 들기 쉬워요. 딜레이 시스템 가지고 트루 폴스 문제의 발레를 달기가 굉장히 쉬워요. 기억을 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x of s가 어떤 e to the 네거티브 s 캐피탈 t 그다음에 레이셔널 펑션으로 돼 있으면 출력이 이제 요 녀석의 인버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x1이라고 한다면 x1을 캐피탈 T만큼 딜레이 한 거다. 그래서 딜레이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얘기했으니까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프로퍼티를 이제 또 설명해요. 지난번에 좀 했었죠. 특히 ROC의 프로퍼티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ROC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y는 x분의 1이라고 해놓고 하나는 x가 양수에서만 정의하고 하나는 y는 x분의 1이라고 한 다음에 하나는 x가 음수에서만 정의하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까? 하면 아니다가 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ROC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property와 implication for ROC 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미치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더해놨어요. 그러면 각각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는 펑셔널 폼이잖아요. 그렇죠? 도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ROC of X1 얘를 뭐라도 도메인 1이라고 하고요. ROC of X2를 도메인 of 2라고 하면 사실 얘는 요런 도메인을 갖고 얘는 요런 도메인을 가지면 잠깐 얘 합해진 것의 도메인은 유니언이에요, 인터섹션이?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잠깐 얘가 컨버지할 조건이 얘잖아요. 그다음에 얘가 컨버지할 조건이 얘니까 일단 인터섹션에서는 둘 다 컨버지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요 녀석이 그러니까 요 녀석 전체의 ROC를 D라고 하면 이 전체의 ROC를 D라고 하면 일단 D가 그렇잖아요. D가 뭘 포함해요? D1 인터섹션 D2는 포함하겠죠. 이건 확실한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같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드는 발레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그널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 가지고. 네.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x2가 x1이야. a는 마이너스 b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어떤 요 녀석을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x1 빼기 x1으로 바꾸면 이게 0이죠. 자, 제로 시그널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뭡니까? 제로죠. 왜냐면 적분이 제로니까. ROC는 모든 인타이어 S 플레인이죠. 맞아요? 하지만 어떤 시그널과 그것의 네거티브는 같은 동일한 리전 오브 컨버전스를 가지니까 인터섹션을 해도 그 작은 집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커졌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ROC는 at least the intersection of D1 and D2. 이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나중에 특히 얘가 레셔널일 때 이게 주의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못됐어요. 이 교수님도 막 헷갈려서 그러는데 만약에 레셔널이면 if x1 and x2 are rational then 이렇게 ROC가 인터섹션보다 넓어지는 데는 어떤 설명이 따르냐면 소위 말하는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요. 말했지만 지난번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레셔널 펑션 오브 S일 때 분모를 디노미네이터, 분자를 뉴머레이터라고 하고 각각 폴리노미알의 루트, 근이 있겠죠. 걔들은 뭐라고 해요? 분모의 근은 폴이라고 하고 분자의 근은 제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약분이 되면서 알겠어요? 약분이 되면서 폴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폴에서는 컨버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걔가 캔슬되고 나면 컨버지할 수가 있어서 레셔널일 때 폴 제로 캔슬레이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냥 대부분 다 저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 이 책에 대해서 느꼈겠지만 이런 거예요. 뭐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MIT 교수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수학과처럼 데피니션, 렘마 이렇게 안 써요. 저는 강의할 때 그렇게 하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MIT 교수고 석학이에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데피니션, 렘마, 띠어럼이랬는데 지나가던 무명의 MIT 수학과 교수가 쓱 보더니 야, 오펜하임 이게 무슨 데피니션이야. 이거 정의가 이상하잖아. 또는 정의를 지금 보면 메모리 리스도 아니 지금 값에만 디펜드 한다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뭐 프루프라고 해놨더니 이게 무슨 프루프야, 이건 스케치오 프루프지. 이런 꼴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학과처럼 그렇게 엄밀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쓰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이 좀 애매해져요.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는 정의를 엄밀하게 하지 않거든요. 수학과에 비하면. 그러다 보면 허술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내적 있잖아요. 그 벡터의 내적. 그래서 어떻게 돼요?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했더니 0이에요. 그러면 벡터 A와 B는 퍼펜디큘러하다. 말이 돼요? 수직이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학책을 보면 퍼펜디큘러라고 할 때는 이 벡터가 둘 다 길이가 넌제로일 때 퍼펜디큘러고 오소고날은 제로든 말든 내적해서 0이면 오소고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소고날은 퍼펜디큘러의 확장된 버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냥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대에서 그게 그거지라고 말하는 것과 수학에서 그게 그거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부정확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책에도 심지어 우리 교과서도 부정확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후리에 시리즈에서 그 컨보지 하는데 에라 E 서브 N이라고 써서 리미트로 해야 되는 거를 그냥 막 이퀄 놓은 거 그 오타 찾으라고 숙제도 한번 냈었죠. 그런 것처럼 교과서가 그냥 오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타협은 해야 된다. 여기는 수학과의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IT 교수들이 쓴 심혈을 기울여 쓴 책에도 에러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폴 제로 캔슬레이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레셔널이 아닐 때는 폴 제로가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타임 시프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시그널을 바이레트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더니 e to the 3s divided by s 플러스 2고 리전 오브 컨버전스는 네거티브 2의 오른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그널은 right sided예요, 무조건. 자, 그럴 때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봐라.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얘는 일단 버리고 얘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폴이 마이너스 2에 있으니까 e to the 네거티브 2t는 무조건 맞죠. 그 다음에 u of t냐 네거티브 u of 네거티브 t냐인데
right sided니까 u of t겠네요. 자, 그렇게 해놓고 얘는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얘가 딜레이 주는 거니까 어드밴스네요. 3만큼. 그래서 결국은 어드밴스를 줘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퍼티가 어려운데, 자, 미분기가 이제 있어요. 제가 RLC로 돼 있는 시스템 디자인할 때 유용하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인덕터가 미분기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죠. 예. 그래서 인덕터가 있어요. 그러면 시그널은 미분하게 될 텐데, 미분은 그러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오브 x는 캐피탈 X인데,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쓸 때 여기 아까 말해줬던 일종의 신티시스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을 쓰는데 칸토 인티그랄 폼 직전에 있는 녀석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써놓고는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t가 어디 걸려 있어요? 여기밖에 안 걸려 있네. 그래서 e to the st를 미분하면 s times e to the st니까 이 s가 뽑혀 나왔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dx of t dt는 즉 x의 미분은 x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s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s가 곱해지는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이게 뭐죠? 흥미로운 게 뭐냐면 미분이나 적분은 어때요? 캘큘러스 오퍼레이션이죠. 캘큘러스에서의. 그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니까 알지브라익 오퍼레이션으로 바뀌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곱하기 s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 폴리노미얼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건 뭐 수학과에 암호하는 사람 일립틱 커브 해가지고 누구의 마지막 정리,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하는 사람들이나 하겠지 생각하면 아니에요. 평범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의 2학년, 3학년 과목에서도 심지어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with ROC. 왜냐하면 X of T RO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캐피탈 X of S의 도메인이 있을 텐데 걔와 이것의 ROC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ROC는 containing the ROC of X of 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함된다. 미치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ROC가 could be bigger than the ROC of capital X of 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만약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예요? 물론 내셔널일 때는 그 말이 맞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X of T가 U of T예요. 여기서는 시그널로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유닛 스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임펄스 리스판스로 생각하면 인티그레이터죠. 네. 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나와요. right half plane 전체가 ROC고요. S분의 1이 돼요. 어렵지 않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e to the negative AT UT, e to the 네가티브 ST, UT에서 S를 0으로 놓으면 이렇게 되죠. right-sided 시그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제 X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미분은 어때요? 미분은 얘를 미분하니까 델타 오브 T가 되죠. 자, 일단 봅시다. X의 ROC는 right half plane이죠. X의 미분의 ROC는 얘의 ROC를 생각해요.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해서 ROC를 생각해야죠. 근데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죠. 언제나. 그렇잖아요. 적분식에 넣어보세요.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적분식에. 그러면 델타 오브 t to the 네가티브 st니까 적분하면 그냥 1이죠. 그리고 모든 s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ROC는 entire s 플레인. 얘는 절반 커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example로 for example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봐요. 여기에 s 곱하기 그렇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s 곱하기 얘는 1 over s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 s는 제로에서 제로를 갖고 요 s는 제로에서 4를 갖잖아요. 요쪽 s분의 1은. 그래서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얘는 타임 도메인 디퍼런시에이션이고 얘는 S 도메인 디퍼런시에이션인데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 식 있잖아요. 캐피탈 X of T, S는 이렇게 여기서 X of S는 X of T, e to the negative ST, UT 해놓고는 양변을 S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그러면 요 녀석을 미분하면 요 right hand side가 되죠. 그러면 요를 미분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뭐에 대해서? S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네가티브 T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가티브 T가 됩니다. 그럼 뭐냐면 어떤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캐피탈 X였는데
그 시그널에 리니어 텀을 팩터를 곱해요. 그리고 부호는 뒤집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x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s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ROC는 같대요. 여기서는 더 커지거나 하지 않네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t times e to the negative 8 ut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레이셔널 펑션을 다룰 때 제일 유용한 게 partial fraction expansion인데 문제는 근이 폴이 이중 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식을 쓰면 매우 유용하다는 인버스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시험은 시간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찾아서 한 땀 한 땀 인버스 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 티어리를 다루려면 특히 LTI 시스템 티어리를 다루려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나요? LTI 시스템 그러면 시스템의 특성이 오직 하나의 타임 펑션, 임펄스 리스판스로 다 나타내진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말은 사실은 요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말하고 있는 거였어요. 어떤 인풋이 들어오더라도 이 시그널과 컨볼루션 인티그랄이라는 펑션 두 개를 받아서 하나를 내는 트랜스폼을 하면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우리가 푸리에 어널리시스 할 때는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어떻게 됐었죠? 컨볼루션의 푸리에 트랜스폼과 관련된 프로퍼티. 근데 그때는 그냥 다 푸리에 어널리시스니까 컨볼루션 프로퍼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개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잘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력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입력의 푸리에 트랜스폼 곱하기 또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 즉 임펄스 리스판스의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패럴렐 한 것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BLT에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뭐겠어요? 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와 만세 했는데 여기서 경고가 나와요. 경고가 뭐냐면 그러면 여기 뭐죠?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예를 들면 출력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뭔가 두 개의 곱이 됐으면 거꾸로 컨볼루션으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그 신티시스 이퀘이션과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의 특성 때문에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컨볼루션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곱이다. 이런 게 있었죠. 물론 스케일은 잘해야 되지만. 그런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S 펑셔널 컨볼루션이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컨볼루션 인티그랄을 정의해야 할 때는 사실은 원 디멘셔널 컨볼루션이었어요. 뭐냐면 그 컨볼루션에 들어가는 게 인티그랄인데 인티그랄이 싱글 베리어블 인티그랄이었잖아요. 그런데 딱 보면 벌써 알겠지만 얘는 뭐예요? S라는 것은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컴플렉스 넘버는 사실은 두 개의 차원을 갖고 있죠. 리얼 축과 이미지너리. 그러니까 이거 컨볼루션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컨볼루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란.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컨볼루션 프로퍼티가 듀얼인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가지진 않아요. 언제?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통신 같은 거 할 때 보면 모듈레이션 샘플링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때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컨볼루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변명인데 저는 제어하시는 교수님들에 비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잘 안 하니까. 저는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논문 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다 썼네. 뭐 이러면서 네, 잘 안 써요. G 트랜스폼은 그래도 많이 해요. 디지털 시스템을 다루니까. 반면에 제어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푸리에 트랜스폼을 뭐하러 해.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생각하면 간단한데 저 통신쟁이들 저 차원에서 이미지너리 액세스에서만 놀고 있는 저 차원의 인간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프로퍼티인데 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다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그래서 출력을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지 않고 입력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 펑셔널 폼을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들이 각각 뭔가를 가지고 있죠. 뭐예요? ROC of X와 ROC of H가 있으니까 ROC of Y는 뭐겠느냐라는 질문이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뭐래요? 얘가 존재하려면 이거여야 되고 얘가 존재하려면 이거여야죠. 그럼 얘 두 개의 인터섹션에서는 당연히 얘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봤더니 또 at least the intersection of the ROCs. 그러면서 could be empty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터섹션 하다 보면
empty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could be larger than the overlap 하면서 잠깐 더 늘어나면 우리가 그냥 뭐라고 대충 둘러쳤어요? 볼 제로 캔슬레이션. 그래서 또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 시스템 펑션 얘기는 제가 했었죠. 이 책에서 우리 노트에서는 그 얘기부터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 우리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다고요?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임펄스 리스판스도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이 임펄스 리스판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시스템 펑션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저 시스템 펑션이 특히 레이셔널 펑션 오브 S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RLC 같은 걸로 럼프트 소자로 럼프트 서킷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딜레이는 물론 추가돼서 레이셔널 곱하기 익스포넨셜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보자고요. 자, 시스템이 H of T가 스테이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unstable 시스템을 잘 핸들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바이보 스터빌리티예요.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스테이블 하다는 것은 absolutely integrable 하다는 거고, absolutely integrable 하다는 것은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 퓨어 펑셔널 폼으로 제너럴라이즈드 이런 거 말고 푸리에 플랜처럼 말고 봤을 때는 그것이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할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이었죠. 그래서 뭐냐면 스테이블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뭐예요? J 오메가에서 시스템 펑션을 이벨리에이트 한 거니까 뭐라고 합니까? ROC가 J 오메가 X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시스템으로 그냥 시그널이 아니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 입장에서 그것의 바이레트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를 보면 이제는 J 오메가 X가 ROC에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J 오메가 X가 포함되어 있으면 if and only if 스테이블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if and only if 바이보 언스테이블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이 폴 제로 로케이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이그젬플인데 자세한 것은 자동 제어 시간에 정말 신물이 나도록 해요. 참고로 자동 제어 그러니까 뭐 구닥다리 용어인 것 같은데 지금 오토매틱 컨트롤이죠. 뭐 워낙 학문적인 용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기계공학 학생인데 나는 로봇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전자과에서 그걸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것 관련해서 뭘 한다니까 수업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하겠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푸리에 트랜스폼을 연결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시스템이어도 되는데 임펄스 리스판스. 어쨌든 이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x1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펑셔널 폼이 s-a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요 A가 요점이에요. 지금 요 A가 폰트가 달라서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요 놈이 여기 있어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S 플레인이니까 S 플레인은 뭐죠? 이쪽이 리얼 축, 이쪽이 퓨어 이미지너리 축이고 여기서 A는 따라서 리얼 파지티브는 이 경우에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다른 S1이라는 지점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벨리에이트 한다고 합시다. 왜냐면 얘도 펑션이니까 이벨리에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1이라는 걸 잡았는데 S1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S1은 어떤 컴플렉스 넘버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당연히 S1 빼기 A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나오는 저를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저를 무지 괴롭혔던 이거. 사실 뭐 예를 들면 S1 빼기 A 뭐 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기하학적으로 뺄셈이라는 건 뭐예요? 기하학적으로 뺄셈이라는 것은 네. 여기서부터 이쪽까지의 거리죠. 그렇잖아요. 네. 또는 벡터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요거 자체가 지오메트리컬하게 의미하는 것. 알지브라이크하게는 그냥 뺄셈이지만 지오메트리컬하게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여기서 요 벡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A에서 S1으로 가는 컴플렉스 넘버죠. 여기서는 뭐 2D 벡터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이 녀석의 S1 오브 S X1 오브 S 죄송합니다. X 서브 1 오브 S 서브 1의 이 컴플렉스 넘버니까 모듈러스와 앵글을 찾을 수 있겠죠. 뭐 앱솔루트 밸류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되냐면
요 벡터의 length, 그 다음에 요 벡터의 A 기준으로서의 앵글에 해당하겠죠. 뭐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복소 평면에서 뭐 배울 때 그 아이디어예요. 자, 요걸 기본으로 이제 흥미로운 것들을 볼 텐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S2라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는 X2라는 게 있는데 X1이 S 빼기 A였잖아요. 이제는 분모에 있어요. 사실 우리 이런 걸 더 많이 다룰 거거든요. 자, 분모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분모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X2의 어떤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되니까 X1을 쓰면 뭐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를 씌우면 네거티브 로그가 되고 뭐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앵글은 또 반대가 되죠. 분모에 있으니까. 맞습니까? 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1차밖에 안 했지만 뭐 2차, 3차 있지만 일단 다 중근도 1차의 몇 승으로 할 수 있잖아요. 중복을 활용해서. 그래서 뭐냐면 일반적인 레셔널인 캐피탈 X 오브 S가 있을 때 걔를 우리가 분자 분모를 잘 팩터링하고 모닉 펑션으로 나타내요. 참고로 모닉 이번에도 나왔죠. 이번에 수능 22번에서 최고 차이 개수가 1일 때 이게 모닉이죠. 모닉 폴리노미알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용어를 모를 수 있으니까. 하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 뭐 이렇게 1인 거. 그래서 여기서 모닉으로 만들기 위해서 m을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m이 뭐 어떤 상수인데 모르죠. 그래서 여기는 다 어때요? s는 앞에 개수가 1이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분자의 차수는 r이고 분모의 차수는 p예요. 자, 이렇게 뽑아냈고 인수분해를 했다고 하세요.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알파들끼리 중복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차잖아요. 이러고 나면 요 위에 아이디어를 쓰면 요 녀석의 매그니튜드는 각각의 매그니튜드로 해서 곱이고 앵글은 어때요? 합이 되죠. 이렇게 분모는 차로 나오고 너무 당연해요. 이건 복소수의 특성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돼가는데 실제 시스템으로 해서 보자는 거예요. 봅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이레트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BLT는 시스템 해석할 때 유용해요. 그때만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데 봅시다. 자,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있는데 걔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더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시다. 자, 보세요. 1 over S 타우 플러스 1이에요. 모닉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타우를 뽑아내요. 그러면 타우분의 1이 나오죠, 앞에. 근데 그거를 분자로 올렸어요. 그래서 1 over 타우에 사실은 1 over S 플러스 1 over 타우니까 이제 모닉이 됐죠. 모닉 폴리노미알이. 이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이 폴의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right sided구나.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인버스 트랜스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1 over 타우는 나오고 1 over 타우 e to the 네거티브 1 over 타우 t ut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임펄스 리스판스. 어떻게 됩니까? right sided고 타임 컨스턴트가 타우인, 즉 요것이 e to the 네거티브 1, 즉 약 3분의 1, 사실은 2.718181818분의 1이죠. 네, 대충 그렇게 떨어지는 지점, 여기 1 오버 타우고 1 오버 타우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718281828 하면서 무리수로 가죠. 기억 잘 하세요. 파이만 맨날 기억하지 말고. 네.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2월 71일이 없어서 3월 14일은 있고 파이데이는 있는데 이데이가 없는 게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스텝 리스판스는 우리 적분하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시스템은 일단 스테이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스테이블 시스템이면 어떻게 됩니까? J 오메가 X가 ROC에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지금 타우가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네거티브 1 오버 타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ROC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J 오메가 X가 ROC에 들어있죠. 그럼 저기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리에 트랜스폼, 즉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게 아니라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S자리에 J 오메가를 넣으면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여전히 S 플레인 상에서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H of S를 S equal J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니까 어떤 J 오메가를 잡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값을 내가 알고 싶어요. 여기서의 컴플렉스 넘버가 나오겠죠. 이 컴플렉스 넘버의 매그니튜드, 즉 모듈러스와 페이즈를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컴플렉스 값을 알잖아요. 그런데 얘를 앞에서 제가 아까 S 빼기 A라고 돼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식에서 보면 뭐 컴플렉스 넘버가 A에서 S로 가는 거리고 랭스고 앵글이고 했잖아요. 딱 그 아이디어를 쓰자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요 녀석이 분모가 뜻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1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빼기여야 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J 오메가 마이너스 네가티브 1 오버 타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녀석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 있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의 매그니튜드는 어때요? 분모의 매그니튜드인데 분모의 매그니튜드는 이 컴플렉스 넘버 또는 뭐 벡터라고 해도 되고 이 컴플렉스 넘버의 길이에요. 랭스에. 그래서 얘를 랭스를 따지면 이놈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요렇게 넣는 게 편해요? 요게 편해요? 그럼 여러분은 요게 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오메가가 변할 거예요. 자, 바꿔봅시다. 오메가를 양수로 0부터 쭉 바꿔봐요. 그러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가까운 게 요 거리죠. 1 오버 타우죠. 1 오버 타우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네가티브로 바꿔요. 네가티브 오메가, 그러니까 네가티브 오메가 하면 어때요? 시메트리컬하게 쭉 또 증가하죠. 그게 어디 들어있어요? 분모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그림을 딱 보면 요걸 그릴 수 있습니까? 있죠. 왜? 작을 때는 어때요? 거의 1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J오메가. 그러다가 어때요? 리니어하게 쭉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한 차원 높게 요 거리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이 거리 가지고. 그럼 앵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앵글인데 그 분모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메가가 커지면 증가해야 되지만 분모에 있으니까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 여기가 0이 아니에요. 말했지만 제로 프리퀀시는 로그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1 오버 타우고 여기가 10분의 1이고 이게 100분의 1이고 1000분의 1이지 아무리 가도 0은 안 되죠. 이게 로그 플랫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잠깐 한 차원 높은 데서 보니까 좀 뭔가 쉬운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쉬웠어요. 이제 헷갈리는 세컨 오더 시스템이에요. 세컨 오더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리스트릭션이 있어요. 여기서 안 써놨지만 우리가 리얼 코에피션트라는 말이 어디 갔어요? 제가 여기 써놨 리얼 알겠어요? 네. SCDE가 있는데 여러분이 코에피션트가 다 리얼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걔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푸리어 트랜스폼 할 때 이미 봐서 알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전부 그 폴리노미알 S 분자 분모에 있는 레셔널 펑션의 폴리노미알의 개수가 리얼이 돼요. 그러면 리얼 넘버의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리얼이거나 현래 복소수만 나오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아까 전부 1차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리얼이라 하더라도 1차로만 쪼개면 이게 복소수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복소수를 바로 쓰면 좀 애매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래 켤레로 나오니까 그 켤레로 나오는 두 개는 묶어서 다시 2차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에 2차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다시 코에피션트가 리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여기 보면 제타가 나오는데 여기 제타죠. 제타. 예, 이거 오메가고 그리스 레터. 예, 제타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이게 뭐야? 이게 2차는 항상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S의 2차식을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S제곱 더하기 AS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B를 오메가 N 제곱이라고 굳이 치환을 하는 거예요. 왜 오메가 N이라고 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놀랍게도 여러분이 어차피 베리어블 두 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A에 해당하는 녀석을 편의상 2배의 오메가 N에 뭐 상관없죠? 제타라고 해서 제타를 정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A, B인데
B를 오메가 n의 제곱이라고 해요. 네. 왜 근데 B가 오메가 n의 제곱이에요? 오메가는 리얼이고 켤레 복소근이 있는데 곱은 어떻게 돼요? 켤레 복소근의 곱은. 켤레 복소근의 곱은 켤레 복소근이 리얼 파트 플러스 J 이미지너리 파트인데 죄송합니다. 켤레 복소근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곱은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 스퀘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 파트 스퀘어 더하기 이미지너리 파트 스퀘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포지티브가 되죠. 얘가 리얼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얘를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고 나면 A라는 것을 그냥 제타를 도입해서 2 오메가 n의 제타 배로 그냥 정의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주의를 하세요. 그냥 정의한 거예요. 정의. 그러고 나면 항상 이 세컨 오더는 일단 분모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분자는 편의상 우리가 모닉으로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오메가 n 제곱을 여기다 써줘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데는. 자, 이렇게 편의상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리얼 파트 S는 폴의 오른쪽인데 문제는 이 폴은 어때요? 폴은 켤레 복소근이니까 이미지너리 값만 다르고 리얼은 똑같죠. 그러니까 폴즈라고 하나 폴이라고 하나 그 오른쪽은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오른쪽이라고 하는 순간 어때요? 이 시그널은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right sided 시그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코잘이기를 원해요. 코잘 시그널. 그래서 어쨌거나 왜냐하면 우리는 코잘 시스템을 주로 만드니까 RLC 서킷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discriminant D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2가 있으니까 2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D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거 있었죠. 이게 D가 discriminant예요. discriminant. 판별식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 판별식을 가지고 이게 잠시만요. 네. 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은 켤레 복소근이 맞고요. 요쪽도 켤레 복소근인데 얘는 리얼 값이 제로고요. 얘는 사실 복소근은 아닌데 중근이 그렇죠. 예. 음수의 중근을 갖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분류를 굳이 하자면 어쨌거나 예. 그래서 2차 중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게 나중에 그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이렇게 쭉 잘 가다가 갑자기 단차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자동차를 몰고 가면 어때요? 여러분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덜컹거리겠죠. 그때 흔들리는 현상과 관련이 좀 있어요. 네. 또는 일렉트리컬 시스템으로 보면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가 입력으로 유닛 스텝을 집어넣었을 때의 그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현상 때문에 이 경우는 언더 댐프트, 댐핑이 덜 된 것. 그다음에 이쪽은 크리티컬리 댐프트, 이쪽은 오버 댐프트인 상태를 어떤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를 설계했는데 평탄하지 않고 갑자기 덜컹거리 올라가는 데를 달리면 A라는 차는 제타가 0, 1 사이의 값을 갖는 차와 제타가 1, 제타가 1보다 큰 3개의 차량이 있는데 리스판스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먼저 보여주면 이게 이제 스텝 리스판스예요. 스텝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보면 제타 값에 따라서 보면 어떤 건 어때요? 이게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단차는 어때요?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쿵 하니까 어때요? 출렁출렁 하고 흔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버 댐프트는 쿵 했더니 스르르르르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차 바닥이 아니라 본래 레퍼런스 바닥 기준으로 어때요? 내가 어쨌든 올라가야 되잖아요. 차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스프링 이런 쇼크 압소버 시스템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느냐 거리지 않느냐를 가지고 언더 댐프트냐 크리티컬리 댐프트냐 오버 댐프트냐를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컴플렉스 또는 리얼 시그널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너리 파트가 0이냐 아니냐예요. 여기 보세요. 얘는 이미지너리 파트가 컴플렉스 폴즈니까 이미지 파트가 있죠. 걔가 오실러토리 비헤이비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언더 댐프트가 되니까 쿵 하니까 흔들리는 거고, 얘는 더블 폴, 그러니까 이게 리얼이잖아요. 이미지너리 값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J 오메가라는 게 사인 코사인인데 그걸 만들어내는 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 하면 스르르르르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너리 파트가 제로니까 쿵 해도 스르르르 가는데 좀 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오실레이토리 비헤이비어가 없고 이쪽은 있어요. 그래서 언더 댐프트 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도 마찬가지죠. 정지할 때 어때요? 쭉 올라가 흔들릴 때가 있고 하고 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만약 세컨 오더 시스템, 폴이 두 개인 시스템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오늘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끝까지 거의 다 되긴 했어요. 보충을 해서 또 붙여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